가장 먼저 감독관청이 나와 있어요. 이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 다 됩니다. 자,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독기관이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인 시장군수 구청장도 감독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법인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 등록관청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되거든요. 여기도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고, 분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도 분사무소를 감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감독은 누가 받느냐, 그죠? 감독 대상자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뭐예요? 개설 등록한 사람. 자,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거래정보 사업자. 이분이 감독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독 기관과 감독 대상이 알아야 되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란 것은 중개하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하고 영업할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분들도 감독 대상이 되는데, 국장이 감독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감독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감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같으면 남양주에다 사무소 냈다라면 남양주 시장이 개공을 감독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가 개공을 감독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받다가 감독 뜨잖아요. 세 군데 다 피해야 돼요. 남양주시 피하고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감독 나올 수 있어. 몇 군데를 다 피해야 돼? 세 군데. 그리고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도, 거래정보사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 어떤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배웠어요? 자, 당첨되셨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기억나요? 여기는 기억이 안 나? 여기는 늦게 와서 안 되고. 자, 요약제 한번 봐보실래요? 거래정보사업자란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거기 60페이지 60페이지 보면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있어 없어? 그거 양가로 2번 두 번째 호단 가로 안에 거래정보사업자 단어 나와 있죠.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배웠어요? 이분들도 감독 대상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란 이 단어도 벌써 생각이 안 나버리죠? 그죠? 다 생소하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생소하니까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그래서 오신 걸 잘한 거예요. 온 걸 잘한 것이요. 1월 달에 오면 또 내용도 많아지잖아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려놓으면 잊어먹더라도 이제 이게 금방 재생이 되거든요. 부동산 거래 정보를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근데 이분들도 감독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 사장, 개업공인중개사도 감독 대상이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 기관이 누구고 감독 대상이 누군가.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감독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매계약서 가져와,
확인 설명서 가져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서명 및 날인을 제대로 했는지 또 빠진 거 있는지 이렇게 감독을 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사무소에 직접 출입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 뭐에서 출입.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무소 들이닥쳐갖고 무등록업자인지 아니면 개공인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걸 달리편에서 뭐라냐 행정명령이란 말을 써요. 이걸 행정조사란 말을 써요. 출입하는 걸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하는 걸 행정명령이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사무소를 출입할 때 그냥 하겠어요? 증표를 내보여야 돼요. 증표를 내보이게 됐어요. 어차피 이제 국장이 직접 안 해요. 공무원 시켜서 하지. 소속 공무원. 등록관청이 직접 안 해. 공무원을 시켜서 하지. 그러면 이 증표를 내보이면서 출입하게 됐어요. 그러면 개공 입장에서는 저분이 감독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증표가 뭐냐? 공무원증이에요. 공무원증하고 그다음에 종계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내보여라. 공무원증하고 사무소 조사 검사 이걸 증표를 해. 이걸 내보이면서 감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감독을 해요. 자료 제출을 명해서 하는 방법, 사무소에 출입해서 하는 방법. 됐어요? 그래서 감독 기관이 누구고 감독 받는 사람이 누군가 정의됐죠? 그리고 아까 협회 감독 기관은 오로지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국장만 된다 그랬어요. 우리 과목에서 이제 감독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협회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받는 거구나.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의의 한번 보세요. 의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법인 경우는 분사무소, 시장국수 포함. 이게 이제 감독기관이 되는 거죠. 감독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이게 감독 대상자가 됩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게 감독 방법입니다. 행정명령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 행정명령.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여기를 뭐라고 적어? 행정조사라고 적어요. 그죠? 감독 대상자는 방금 위에서 다 했고 4번 보세요. 4번. 뭐 3번은 놔놓고 4번. 조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하고 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라. 있어요? 이거 증표입니다. 증표 또는 증명서. 증표라 그래요. 법에서는 증표를 제시해야 된다. 증표. 자, 이걸 제시하라. 그러면서 감독을 하라. 이해됐어요?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일단 감독 기관이 누구고 감독 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감독하는 방법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방법.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떻게? 또 하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1, 2월 달에도 이제 기본서 나오면 또 할 거고 3, 4월 달에도 또 한 번 돌 거고 5, 6월 달에 또 돌 거고 7, 8월 달에 또 돌 거고 9, 10월 달에 계속 돌 거고 일주마다 돌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 학교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 하면 1년 만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반복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감독은 이 정도 정리하고 뒷페이지 행정처분 파트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암기할 것도 많고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중요한데
머리 아픈 단원 중에도 하나죠. 암기할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벌칙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감만 잡으면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기초할 때는 하면 돼요. 그 내용이 다 그 제재를 실어놨어요. 지금 이 교재가. 근데 일단은 그 총설에서 그 도표 있습니까? 이 도표를 다시 정리할게요. 옆으로 되었고 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종으로 내가 다시 정리할 거고 이 도표를 가장 기본으로 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도표가 중요합니다.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우리 과목에서 행정처분 종류가 있어요. 행정처분. 이 처분 종류는 등록 취소 처분하고 업무 정지 처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자격 정지 처분이 있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이 있어요. 이 5가지가 우리 과목에서 행정처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이 단어들은 조금씩 우리가 기본 이론하면서 언급은 됐어요. 뭐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내릴 수 있다, 자격 정지 내릴 수 있다. 조금씩 들어봤죠? 자, 우리 과목에서 행정처분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잘못했을 때 이런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불리한 처분들이죠, 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분석할 건데, 자, 칠판 한번 봐봐요. 등록 취소 처분청은 누가 되느냐? 등록관청에서 처분합니다요. 사무소 두고자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양주에다가 사무소 냈다면 남양주 시장이 등록 취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등록관청. 이해됐어요? 구리에다 사무소를 뒀다면 구리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거든요. 그분이 취소시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업무정지도 누가 내리냐? 업무정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최대가 6개월이거든요. 3개월 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6개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중개 못하게 하는 게 업무정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등록관청에서 내려요. 남양주 시장이 업무정지 내린다고. 잘못했을 때. 자, 등록관청. 그러면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줬어요? 그럼 취소도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가 해요. 자격취소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지사가 취소권자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이해됐어요?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지정 취소권자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가 지정해 준 사람도 누구요? 지정 취소한 사람도 국장이에요. 일관성이 있죠? 그래서 지정해 준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처분을 하는 관청이 있으면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이 있겠죠? 등록 취소는 누가 취소를 시키겠어요? 누가 대상이 되겠어요? 개공이죠. 등록을 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취소당한 사람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죠? 그러면 개업공인을 줄여서 뭐라 그래? 개공. 그렇지. 다 알아. 자, 여기도 똑같이 개공입니다. 업무정지도. 그러면 자격취소는 누가 대상이 되겠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공인중개사가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대상이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잖아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과연 자격취소 대상이 되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취소. 찍어봐요 그냥.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자격 취소 대상이 돼요.
개공 중에서 중개인은 자격증 없으니까 취소 대상이 안 되고 자격증 있는 개공은 다 취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자격증 남에게 빌려줬을 때 걸리면 자격 취소. 일 안 하고 있어도 그러면 이 사람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사장이잖아요. 이분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격 정지란 것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은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이것도 일정 기간 중개업 하지 못하게 한 거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업무 정지는 아까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있다 그랬죠.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자격 정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만 내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소공이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정 취소는 누가 되겠어요? 지정 취소.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잘못하면 지정 취소될 수 있잖아요. 누가? 거래정보 사업자. 아까 그 운영한 사람이 거래정보 사업자라 했잖아요. 지정받아서. 그러면 지정 취소 대상자도 거래정보 사업자. 됐어요? 그러죠.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개념 또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은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한 5번 정도. 그러면 대충 한 바퀴 돌면 내용은 모를지라도 단어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거래 정보 사업자는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사람이고 이분들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잘못하면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나 됐죠? 자, 그다음에 성격을 한번 봐드릴게요. 등록 취소는 걸리면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합니다. 기속 취소란 말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재량 취소란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필요적 등록 취소. 이것이 임의적 등록 취소. 줄여서 필치, 임치.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필요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재량 취소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도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다 이런 것은 암기사항들이에요. 거기 엄청 많아요. 우리 과목 이거 나중에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자, 업무 정지는 기속일 것 같아요? 재량일 것 같아요? 재량입니다. 업무 정지는 내릴 수도 있고 걸리더라도 업무 정지 사유 걸리잖아요. 그럼 남양시장이 업무 정지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재량입니다. 재량. 그러면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기속일 것 같아요? 재량일 것 같아요? 자격 취소 걸리면 기속입니다. 이건 반드시 취소시켜요. 봐줄 수가 없어. 자격증 양도되어야 하다 걸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자격 취소시켜야 돼. 봐줄 수 없어요. 기속. 자격 정지는 재량입니다. 그럼 지정 취소는 기소일 것 같아요? 재량일 것 같아요? 취소니까? 예,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재량입니다. 이것도 재량이에요. 재량. 기속은 자격 취소하고 필치 두 가지. 지정도 취소서 걸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취소를 해서 다 기속이 된 건 아니에요. 재량이 훨씬 많죠. 자, 그러면 청문 들어보셨어요? 청문? 청문이 뭘까요? 청문. 처분하기 전에 미리 변명 기회를 주자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의견도 듣고 증거 조사해서 처분할 사항이 아니면 처분하지 말자. 미리 변명 기회를 주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청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어떤 거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찍어봐요. 청문 대상이. 취소만 한답니다. 자, 등록 취소 처분 기속이든 임의적이든 마찬가지. 자격 취소하든 재량 취소하든 청문 기회를 줘야 돼요. 공부하기도 편해. 취소만. 그죠? 근데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청문 안 거치고 업무 정지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주지 않고도 업무정지, 자격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대신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돼요. 청문하고 의견 제출 개념은 달라요. 청문이란 것은 의견도 듣고 증거도 조사하는 걸 말하고, 의견 제출은 말 그대로 의견만 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그 반납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다가? 며칠이네. 7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고 7일 이내에 등록 관청해야 돼요. 자,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또 일 못하잖아요. 등록증 반납 안 해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할까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똑같이 7일이요.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 반납할 것 같아요?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 반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 죽었어요. 강력 주장하십니까? 죽었어요. 안 한답니다. 나 처음 알았어. 안 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만 반납. 일단 이 정도만 할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진짜 가장 기본이거든요. 행정처분 종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류 5가지. 누가 처분처이고 누가 대상이 되느냐, 기속이냐, 재량이냐, 청문 거치냐 안 거치냐, 반납하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으로 놓고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잊어먹을 수도 있죠? 그럼 또 하면 돼요. 1, 2월 달에 하고 3, 4월 달에 하고 5, 6월 달에 하고 7, 8월 달에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만 참석하면은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 기본으로 깔고 자,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책을 보세요. 총설은 끝난 거예요. 그 도표를 끝났고 내가 다시 정비를 한 거고. 자, 2번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자, 7번 봐보세요. 그 제목을 하고 연결.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이거잖아요. 이거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가 있다? 응?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다? 업무정지 있다. 큰 제목. 그리고 등록 취소는 필요적 등록 취소하고 임의적. 두 가지는 나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필요적 등록 취소란 단어 있어요? 양가리 1번? 예, 이 말은 주어 동그라미 등록 관청은 개공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몇 점 오세요? 이 필요적 등록 취소란 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취소시켜야 된다. 됐어요? 그리고 그 가로 안에 보면 필요적 등록 취소를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기속 취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 하여야 한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관청에서 봐줄 수가 없다. 등록 관청에서 봐줄 수 없다. 반드시 취소 사유. 그럼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이건 이제 나중에 아직 덜 배웠잖아요. 내용을. 그 내용을 배워야지 이것도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맛보기로 1번하고 2번만 체크하세요. 두 가지씩. 법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아니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회사는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취소시켜요. 취소사유 1번이에요. 취소사유 1번. 취소사유 몇 번? 사망하거나 개인들이 사망하는 법인 회사라면 반드시 등록 취소시켜요.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할 개설 등록했다. 이 2번 두 가지만 묶어 넣으세요. 두 가지만 일단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방향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거짓으로 등록하다 걸리면 반드시 취소시켜요. 생각을 해봐요. 거짓 등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격증을 위조를 해서 등록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는 등록하러 갈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위조 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확인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뀐 지가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확인으로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요.
그럼 그 전에는 등록하러 갈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조를 해갖고 내 것이 그냥 자격증 사본을 이조해서 제출해서 관청에서 모르고 등록해 줄 수도 있어 없어? 그런 사람 걸리면은 반드시 취소시켜요. 하해한다가 맞겠죠? 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하거나 해산되거나 그리고 이제 거짓 등록하면 이거 반드시 취소시킨다. 이제 이런 취소 사유들이 8가지가 있는데 원래 2가지만 해봤어요. 이것은 봐줄 수가 없다. 필요적 등록 취소를 달리 표현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를 기속 취소 하여야 한다. 봐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취소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란 말이 있어요. 양가로 2번.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필요적 대립되는 것이 임의적, 절대적 대립되는 것이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 등록 취소. 기속 대립되는 말이 뭐요? 재량.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주어 동그라미 등록 관청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금 밑에 11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이 11가지 사유 중에 하나 걸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위에 것은 8가지는 반드시 취소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내용을 알고 하면은 금방 또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암기하려면 절대 안 돼요. 내용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이제 방향 잡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2가지 1번하고 2번만 체크하세요. 등록 기준 미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등록 기준을 공부했어요.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을 배웠어요. 기억나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 개인 사무소 내려면 공인중개사 갖춰야 할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되죠. 4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자격증 필요하고 또 보험은 등록 기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오늘 비만 왔으면 밖으로 내보니까. 예? 그래,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되고 또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 실무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가 이것만 갖추면 돼요. 그죠? 근데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안 해서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법인 등록 기준 중에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사무소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법인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들어라 그랬죠? 그럼 무허가 건물에는 중개사무소 둘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저거 눈이 오면 밖으로 내보는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사무소를 처음에는 적법한 곳에 뒀다가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를 옮겼어. 이게 등록기준 미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야. 사무소를 적법한 곳에 사무소 뒀다가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못 두게 되는데 이전을 했다고. 이게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그러면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에 못 둔다고 내가 적어 놓으라 그랬거든요. 미등기는 돼. 내가 분명히 무허가라고 물었어요. 39페이지 적어졌는가 보세요. 39페이지 맨 밑에 도표.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39페이지 맨 밑에 도표 있어요? 그 옆에 여백에다 내가 적어 놓으라 그랬는 것 같은데. 적혀 있어요? 무허가 건물 안 된다고? 아, 그때 안 나왔어요? 나오신 분들은 적어 놓으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등록 기준 중에 하나가 사무소를 갖춰야 되거든요. 이건 적법한 건축물에 사무소를 둬야 되는데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에 사무소 못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근로사무소 이전하면 등록 기준 미달이 되는 거고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등록 기준 미달은 임치 사유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84페이지 다시 원위치해서 이중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이중사무소 못 두게 한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걸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다 그 밑에 11가지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배워야지 암기가 되거든요. 내용이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려고 해봤자 절대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암기하려고 신경하지 말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감만 잡으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자, 가로 안에 기속이라 그랬어요? 재량이라 그랬어요? 재량 여기 있잖아요. 재량. 그럼 업무 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자, 주어 동그라미. 등록 관청은 자, 첫째 주로다 6개월 기간 동안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하입니다. 6개월 이하. 그래서 최대가 업무 정지는 6개월이에요. 그 이하 범위에서 내릴 수 있어,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업무 정지는 재량입니다. 업무 정지는 사유 권리들에도 업무 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업무 정지는 누가 대상자가 된다 그랬어요? 개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예입니다. 사무소별로 가능하다는 거. 법인 개공은 원래 법인 개공별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은 성질상 사무소별로 업무 정지 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로구에 있는 주된 사무소는 일을 하고 남양주에 있는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다 이 뜻이야. 됐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후단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 몇 년 경과만 할 수 없다. 3년. 그 밑줄 보세요. 이걸 시효라 그래. 시효. 이걸 행정처분 시효란 말을 쓰거든요. 이걸 행정처분 시효란 말을 써요. 이 지문을 익혀야 돼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수 없다. 거기다 시효, 행정처분 시효라고 적어. 그 지문 밑줄 긋고 행정처분 시효 기간인데 이걸 행정처분 시효라거든요. 시효. 이것은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내릴 수가 없어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그죠? 그럼 이 시효가 제도 있는 거 어디만 있는지 아세요? 등록 취소는 시효가 없어요. 업무정지만 있어요. 업무정지. 그래서 이 시효 제도는 이 5가지 중에서 오로지 업무정지만 존재한다는 거. 나머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는 시효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 시효 제도는 오로지 어디만 존재한다? 업무정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시효에 대해서 예를 든 거 시효. 시효가 뭐냐? 당첨돼서 내가 질문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자격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대리 시험 보거나 컨닝했을 때 걸리면 자격 취소가 되거든요. 나중에 걸렸을 때. 대리 시험 봐서 나중에 이제 모르고 이제 합격을 하고 자격증 받고 있다 영업하다가 나중에 누가 고발해 버려서 조사하니까 대리 시험이더라. 그러면 자격 취소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건 3년 지나면 자격 취소 못 할까? 시효 제도가 없잖아요. 못 한 게 아니라 그 대리 시험 본 사실이 20년 후에 적발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를 시켜. 왜? 시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효 걸린 게 아니라 행정처분이 시효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관청이. 그러니까 대리 시험 본 사실이 20년 후에 적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 시켜요. 왜? 시효 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대리 시험 봐서 합격을 했어. 그러면 30년 후에 적발되든 40년 후에 적발되든 취소시켜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행정처분 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정지는 여러분들 등록 인장 등록 들어보셨죠? 계약서에서 인장. 그 등록해놓고 써야 되거든요. 안 쓰다가 걸렸어. 계약서에 안 쓰다가. 그러면 남양시장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3년 동안 업무정지 안 내리고 있었어. 근데 3년 지나서 갑자기 그 사건을 갖고 업무정지 내려야 되겠다.
그럼 업무정지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관청이 시효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린다.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그럼 행정처분 시효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효 제도가 있는 것은 오로지 어디만 있다? 업무정지. 5가지 중에서 업무정지만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거기 도표가 나와 있는데 많아요, 적어요? 가면 갈수록 많아요. 가면 갈수록 많죠? 자, 그래서 2가지만 할게요. 1번하고 2번만 체크해 보세요. 방법만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결격 사유자를 소공 보존으로 고용했다. 단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이거 업무정지인데, 자, 소공 보존은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이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는다 할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 할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할지 결격 사유 맞죠? 앞에서 결격 사유 배웠잖아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아서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 2개월 이내에 해소를 시켜야 돼요. 해소라는 건 해고 플러스 알파. 해고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이 개공에게 무슨 정지 처분이 들어간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업무정지는 이분들이 업무정지 받는 게 아니에요. 개공이 업무정지 대상이 되는 거지. 자, 됐어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 중개보조원 줄여서 보조원.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어 안 했어? 그럼 2개월 내에 해고시켜라. 안 하면 개공에게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말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하나 감 잡았죠? 2번 체크하세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썼어. 우리가 이제 중개 받기 전에 계약서에 쓸 인장을 관청에다 등록하라 그랬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다 할지 또 등록은 했지만 그 인장을 쓰지 않고 막도장 쓴다 할지 이러면 업무정지 걸리면 업무정지가 내릴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업무정지는 최대 몇 개월 범위 내렸어요?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6개월짜리 기준도 있고 3개월짜리 기준도 있고 1개월짜리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은 기준. 그러니까 관청에서 업무정지 6개월 이내에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등록인장 쓰지 않으면 3개월 내려라. 기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6개월 이내 이게 맞는 거고 기준을 물었을 때는 3개월로 또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기준을 말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서서히 할 거고 일단은 업무정지 이런 거 사유가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머릿속에 다 넣어야 돼요. 지금은 내용이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제도가 있어요. 자, 이것도 감만 잡으세요. 이것도 감만 잡으세요. 지금 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자,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일단 제목하고 그 의 첫째 줄 맺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신고 전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지문. 그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은 서서히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의 정도 잡으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폐업을 했다. 왜 폐업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영업을 하지. 무슨 문제? 하여튼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는 왜 폐업을 했어? 그냥 했답니다. 그래, 그냥 할 수도 있죠. 폐업을 했다가 자, 일단 6개월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1년을 폐업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개공,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A 개공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을 써요. 무슨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잡는 거예요. 내용은 내용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 일단은 용어 잡는 거예요. 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을 써요. 그럼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은 폐업했다가 다시 뭐한 사람? 등록한 개공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일단 재등록 개공이 단어가 나오면 이분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떠야 돼요. 자, 그래서 내용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 기간을 폐업 기간이란 말이에요. 폐업했으니까 폐업 기간 아니에요? 그러면 승계 제도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 재등록 개공이 그죠? 폐업하기 전의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의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폐업하기 전의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이걸 승계제도라고 해요. 그럼 어떤 지위가 승계되느냐? 그 제목만 밑줄 그었어요. 거기 양가로 1번 제목 뭐라 그랬어요? 행정 처분 효과. 또 하나가 이법행위 승계. 제목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이것이 승계제도입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세요. 지금 여기서 복잡한 걸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서서히 내용을 해야 되고. 자, 우리 과목에서 이제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 제도가 있는데 그 승계 제도란 게 뭐냐?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재등록 개공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자기 지위를 승계하는데 행정 처분 효과가 승계된 거 또는 이법행위가 승계된다. 이런 걸 승계제도로 하거나 제도로 한다. 그리고 다시 등록한 개공을 재등록 개공이라 한다.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내용은 어차피 기본서 나오면 해야 돼요. 지금은 아직 업무정지 사유 이런 걸 다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처분 효과 승계제도란 게 있구나. 승계제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해됐어요? 네, 그 정도만 잡아두세요. 그래서 의 두 줄하고 제목 정도 밑줄 긋고 알아두시면 돼요. 내용은 이제 서서히 기본서 강의할 때 서서히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승계제도란 것은 다시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이해됐어요? 재등록 개공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승계한 개공을 재등록 개공이란 말을 써요. 그 재등록 개공이란 단어가 그 책에 없네. 없죠? 저 4번에 나와 있네요. 그 재등록 개공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재등록 개공이라는 사람은 다시 등록한 개공. 이거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폐업하기 전에 다시 폐업했다 등록한 개공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을 써요.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야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폐업하기 전에 자기 지위를 승계하는데 이 처분 효과, 이법행위 이런 것이 승계가 된다. 일단 그 정도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나와 있어요? 자격 취소가 있잖아요. 예, 봐보세요. 칠판 보세요. 이 공인중개사란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누구라 말해요? 그래서 원래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는 소공, 공인중개사 행개공 이걸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 공인중개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하고 뭐가 있다? 자격 정지제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자격 취소는 주었던 거라며 시도지사는 취소하여야 한다. 몇 절? 기속이라 그랬어요? 재량이라 그랬어요? 기속.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소권자는 교부한 시도지사다. 나와 있어요?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1번하고 2번만 체크하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다. 이거 뭐예요? 컨닝 대리시험. 컨닝에서 자격증 취득하든 대리시험 봐서 취득하든 이런 것은 자격 취소 나중에 걸리면. 그리고 자격증 양도 돼요. 양도 돼요. 또 성명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거 이런 거 자격 취소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 돼야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자격증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면 돼요? 1,000만 원씩 준다는데? 그렇죠? 자, 하여튼 걸리면 자격 취소입니다. 두 가지만 하고 자, 양가로 2번 내려갑니다. 첫째 줄 정지. 자격증 교부한 시도이사는 소공이 대상자입니다. 6개월 이하 기간에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속이요, 재량이에요. 재량이다 이 말이에요. 자격 정지는 재량이다. 그리고 대상자는 소공만 대상이 된다. 교부한 시도이사가 처분청이다. 첫째 줄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부한 시도이사 소공 할 수 있다.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그 옆에다 묶어갖고 별표 한 3개 쳐놓으세요. 중요해요. 자, 거기 양가리 2번 두 번째 줄 교부한 시도자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에서 다른 경우 그건 있어요? 그 네 줄, 세 줄이죠, 세 줄.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일단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곳은 어디요? 사무소 쪽이죠. 그러면 거기서 뭐라 했어요? 사무소 소재에 관한 시도지사가 취소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어떤 거라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이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부한 데하고 사무소 쪽 시도지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부는 경기도지사에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거 아니에요. 사무소는 서울 강남에다 냈다고. 그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서울시장이고 교부한 데는 경기도지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불법 행위를 이제 서울시장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거기 서울시장이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나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즉 경기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절차를 이행한다는 뜻이 뭐냐고. 취소 처분까지 하고 통보해 줄까요?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를 말하겠어요.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입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하기 전까지 절차가 뭐냐고. 청문. 아까 청문 기회를 주라고 했어 안 했어? 자격 정지는 의견 제출. 자, 그래서 청문, 자격 취소는 청문이고 자격 정지는 의견 제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동그라.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말은 그죠? 자, 자격 절차를 이행한다는 건 자격 취소는 청문 기회를 주고 통보해 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사무소 쪽에서 취소시킨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를 시키는데 청문까지 거치고 나서 통보를 해주고 자격 정지는 의견 제출. 무슨 제출? 의견 제출 기회까지 주고 통보를 해준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정도만 해. 그리고 이제 사유는 1번하고 2번만 체크하세요. 이중 소속. 자, 여러분들 이중 소속 하라 그랬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사유가 돼요. 그리고 인장 등록. 소공도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인장 등록하고 등록 인장 써야지. 됐어요? 네, 그리고 DP에 넘어가세요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있어요? 주었던 거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권자고 대상자는 거리정보 사업자가 되고 취소 한 달 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던 거래.
재량. 할 수 있다잖아요. 기속이 아니에요. 지소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만 체크하세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뭐 거짓으로 지정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지정 받을 때 운영규정제가 승인, 변경 승인 받으랬거든요. 이거 안 받아도 지정 취소 사유가 돼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지정 취소는 하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해한다 할 수 있다. 하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종류가 뭐고 개략적으로 이제 사유는 이제 암기사항이니까 서서히 하는 거고 일단은 개략적으로 이런 거 공부해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도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다음 주에 벌칙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수업은 끝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세요. 밑줄 근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